2022년 9월 8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 확인을 좀 하고 추가할 종목과 뺄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오늘 명언은 제가 연휴 동안 너무 잘 쉬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생기면은 내일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도가 빠르시면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설정에 있거든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단 연휴 동안에는 나스닥이 반등을 좀 해주었습니다. 제가 글 작성하는 9월 10일 저녁 9시인데 이 9시에도 다행히 미국 선물이 0.5%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휴가 이제 지나고 나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일부터 이제 확인해야 할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상승한 거는 이렇게 3일 동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월 13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끝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지속이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인데 파월 의장이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그 9월 22일에 발표된 금리 인상 몇 %를 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내일 확인이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월 22일 날 한국 시간에 새벽에 발표될 FOMC 이 금리 인상 퍼센테이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0.75배속 배속이 아니라 0.75% 금리 인상을 이제 90% 확률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0.5%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0.75%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 2개월 동안 발표된 CPI 지수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정점이 예측이 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8월달 동안 이제 지수가 좀 꽤 괜찮았죠.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뒤통수 치는 발언으로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면 시장이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이번 FOMC 결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0.75%나 0.5%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쳤을 때 제 생각은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뭐 9월 말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10월부터는 한번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라고 치면은 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앞에 있는 정고점을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결국 지수를 하락시켰던 요인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나 가중화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이제 좀 완화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8월 달에 7월 말부터 7월 중순이네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지수가 꽤 괜찮았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 좀 단기간에 반등을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지금 구간이죠. 조정이 나오면서 이 조정이 나올 때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런 구간을 이 바닥 구간을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한 번은 앞에 있는 이 박스권을 넘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보면은 물려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종목들은 일단 그런 생각이 이제 여기 물론 이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여기 이 구간을 돌파하고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려있는 상태이지만 물려있는 상태에서 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측이 틀려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예측이 틀려서 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또 해야겠죠. 이 저점 구간 저는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 깨진다면은 좀 더 이제 대응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에서 저는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 박스권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시기 이후부터는 한번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 자체도 지금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면서 환율도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게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긴 한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뭐 환율은 이제 1380원 돌파를 좀 했다 이런 내용이고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잠깐 보면은 키워드부터 보면은 HLB 그룹이 꽤 강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이제 간암 치료제인데 이게 생존 기간을 세계 최장 22개월 이제 소식에 그러니까 세계 최장 소식에 이제 신약 허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로봇 관련주 이 삼성 이게 자산 운용상가 그쪽입니다. 뭐 삼성증권 이런 거겠죠. K로봇 ETF 출시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고 나노는 정부 티타늄 국산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조광페인트는
2차전지 소재 사업 소식에 상승을 하고, DENT는 2차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상용화로 LG 에너지 솔루션 대규모 장비 발주 소식에 상승을 하고, SM백슬은 상장 유지 결정에 상승. 엔캠 같은 경우는 이게 재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어서 상승을 한 걸로 보이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푸틴이 흑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국 제한 소식에 곡물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제 3기가 포르쉐 IPO 수혜주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 좋은 소식인데, 메모리 불황 여파로 대만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 소식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보면은 일보세라닙 어렵네요. 말하는 게 어려운데,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이 에스모에서 공개를 한다라는 소식에 벌써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 최장 기간이 괜찮았고, 임상 데이터가 괜찮았고, 이제 FDA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중이랍니다. 10월 중에 FDA 신약 허가 신청이 이런 재료가 하나 있는, 제 생각에 뉴스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일단 또 간암 치료제 중에서 뭐 세계 최장 기간이라는 이런 세계 최장 이런 게 좋죠. 이런 이슈는 좋아 보이고, 10월에 FDA 신청한다라는 그런 뉴스로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수는 아니고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은 HLB 글로벌이 일단 얘가 당장에는 대장으로, 오늘만 치면은 대장으로 갔는데, HLB 제약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HLB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장은 어떤 종목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HLB 그룹 자체의 차트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항 구간을 이제 시가 갭으로 뛰어가지고 상승을 아예 시켜버린 상황이고, 일단 이슈에 대해서는 차트가 잘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도 일단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여기 고점 구간까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조정 타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이 HLB 쪽은 막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종목의 세력들이 너무나 좀 움직임이 좀 더럽기 때문에 좀 더러운 종목이라서 일단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일단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거는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고요. 이름에는 9월 중순, 늦어도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는 호재라 생각하고, 전에 메타버스 테마에서도 메타버스 ETF를 출시하면서 같이 상승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해성 TPC가 오랜만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확실한 120선을 넘지 못한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여기를 넘고 나서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사실 ETF 이거 출시한다라는 게 지속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봇주가 그동안 그냥 하락을 하다가 이제 그냥 올릴 만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리죠.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그만큼 여기가 이제 매물이 많이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가가 이런 구간에 있다가 상승만 하면은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만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때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선을 그었던 이유가 이런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었으니까 여기를 한번 넘는 이런 양봉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한번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 상승을 좀 했다. 얘는 이제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곳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매수를 했던 우리 관심 종목이 있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것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만 인지를 좀 하시고, 그나마 로봇주에서 최근 대장은 유일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박스권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전 고점 있죠, 이런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티타늄 국산화 소식이고, 차트는 역배열이라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조강페이트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신사업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신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우니까요. 차트 위치도 고점이고 또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제 나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배열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120초 이 회색선인 120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괜찮은 모습인데, 거래대금도 좀 작고요. 얘가 상한가를
거의 뭐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갑자기 말아 올린 모습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이 있다. 그 다음에 조강페이트, 얘도 이제 2차전지 신사업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얘는 좀 너무 좀 눈에 띄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가 눈에 띄냐면은 그냥 털어먹으려고 만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그동안에 좀 이제 많이 못 넘었다는 겁니다. 뭐 11,000원이네요. 이 11,000원 구간을 계속 여기 오면은 고점 이런 윗골이 달리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도 오늘 약간 금요일이 아니죠. 목요일날 상한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한가까지는 갔지만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또 떨어지는 모습에서 이 종목이 일단 여기 11,000원 구간이 좀 강력한 저항 구간이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현재 주가가 잘 따지고 보면은 이런 7월 4일날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벌써 100%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저항이 많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많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이번에 뚫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뭐 그래 손절 잡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 종목의 그냥 역사라고 하면은 뭐 역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종목의 움직임,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자리까지 오면은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보다는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DNT 2차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제 상용화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대규모 장비 발주 소식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차트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고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라면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백살 같은 경우는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제 73억 원 규모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아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DNT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 뉴스도 약간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실적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그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SM100셀,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한일화학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해서 큰 이유 없이 상승을 하던데, 아연 가격 상승으로 뭐 상승한 것도 있는데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슈가 나오는 걸 좀 봐야 되겠고, 그래도 이런 차트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시원하게 돌파를 했다, 이런 거는 참 좋은 모습이고,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바닥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구간 있죠. 여기를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항상 4등분선 긋고 나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간 라인보다는 좀 싸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게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한 1, 2, 3차 한 매수, 비중을 나눠가지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해서 이렇게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우리 조일 알미늄 매수한 거랑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거랑 똑같고, 이따가 보게 될 이거 APSP도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같은 결입니다. 엔캠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냥 2차전지 이거 관련 주고 외국인 수급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닥권이고 120선을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돌파가 나오는지 좀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대주산업 같은 경우, 그다음 푸틴 대통령이 흑해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수입국 제한 소식에 곡물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식에 다시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일단 곡물주 지금 다시 최근에 하락하다가 좀 이런 이슈로 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엔캠부터 보면은 일단 뭐 연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아직 120선도 돌파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돌파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주산업 최근에 상승했다가 이제 요 며칠 동안 다시 하락하다가 이제 양봉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돌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 종목은 이제 ST큐브가 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한국 BNC는 얘도 뭐 이슈를 못 받으니까 하락하고, 한국항공우주는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ST큐브고요. 얘를 되게 이런 느낌이죠.
하락을 합니다.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팔면서, 그러니까 세력이 팔면서 내려오는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게 뭐 이게 외국인으로 좀 수급이 좀 잡히는데, 이런 게 그래도 한번 어떻게 보면 이런 윗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좀 낮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이따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요. 얘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한국 BNC 이슈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120선도 계속 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주식은 이슈가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 보령은 뭐 단기간에 그 수요일 날에 탈모 식약처 허가 소식으로 상승을 했으나 이제 이슈가 크지 않으니까 떨어진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슈가 진짜 좋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120선부터 돌파했을 겁니다. 120선 이런 양봉으로 돌파를 했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120선 돌파 못하고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이 120선 밑에서 주가가 이렇게 운봉도 많이 크게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 내일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면 그렇고 수요일날 상한가를 만들었다면은 여기서 조정이 오더라도 120선 위에서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기대감은 있었으나, 이슈나 이런 차트 위치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좀 빠지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냥 단기간에 이제 이 방산, 그러니까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이슈 덕분에 상승을 했다가 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니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을 좀 파악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보는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 거래대금 한 300억 이상에서 등락률 누르면은 이게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종목들은 빨리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당일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의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얘가 일단 이슈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런 차트를 넘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을 넘는 양봉이 나온 자리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거래대금도 아예 안 터지니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9월 8일 날에, 8월 9일 날에 이 시가 갭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시 여기를 돌파한다? 이런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얘도 이제 똑같이 이런 거죠. 이런 양봉이 나왔으면은 그냥 나는 근데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4등분선 그어놓은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 오면은 매수해보고 안 오면은 버려야 되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편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또 보겠습니다. 제주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얘는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차트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런 자리가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바로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HLB는 일단 HLB 그 그룹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HLB 그룹 중에서 얘가 가장 못 가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높아서 그런지 그래도 얘가 가장 못 가니까 얘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일단 빨리 좀 하나씩 보다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자리가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진짜 잘 가네요.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같이 갈 텐데, 코스모 화학이 그나마 코스닥 신소재보다는 좀 대장으로서 잘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도 사실 그냥 눌릴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 놓은 다음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매수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 이제 상승할 때 떨어지면은 매수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4등분선 그어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높아졌기 때문에 뭐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지금 시장에서 생각보다 이쪽 코스모 이쪽이 좀 강하구나라고 보면서 언제든지 이제 또 매수 떨어지게 되면은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로보틱스는 우리가 봤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아까 봤죠.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 둘 중에 그냥 뭐가 대장이냐 이런 걸로 치면은 저는 항상 이제 등락률로 좀 보게 됩니다. 그냥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잠깐 비교하면은 누가 봐도 움직임이 얘가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보이죠. 그래서 저는 코스모 화학을 이제 볼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종목 중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후성은 아직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 약간 좀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좀 얘기가 나오면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컴투스가 아직 나쁘지 않고요. 여기 선을 그어놓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런 박스권의 고점,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고점 구간이죠. 여기 넘으면은 그래도 120선도 돌파하면서 움직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 중입니다.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KMW, 얘는 옛날 이제 5G 관련된, 그러니까 통신 관련된 이슈 종목이죠. 이런 구간을 이제 그러니까 모습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모습이고, 뭐 수급도 이게 보면 투신이 엄청 매수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급주,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런 바닥권에서 돈이 왜 들어왔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움직임이 느려가지고 그렇게 끌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P, SP는 관심 종목이었고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은 저는 매수는 일단 못했습니다. 다른 거를 매수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그러니까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기 안 한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에너지 일단 미래나노텍 괜찮아 보이고 떨어지면 매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심 종목을 뽑았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 종목도 떨어지면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되고요. 일단 그냥 뭐냐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하락하면은 매수해야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금양은 이거는 미친 종목이고 이 제 스타일상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 한 이렇게 4등분선 그었을 때 잠깐 여기까지는 매수가 가능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매수했어도 저는 이 종목을 한 몇 퍼센트냐 한 7, 8% 정도 먹고 아마 팔았을 겁니다. 제 스타일상 그렇고요. 좀 미친 듯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잘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따라 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종목들은 꽤 많은 편이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좀 파악하면은 제가 뽑아놓은 종목 몇 가지가 있는데 도하 엔지니어링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얘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푸틴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확실하게 저항 구간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박스권에서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런 이평선이 이제 120선도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구간이 확실히 매수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나빠 보이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떨어지면 매수, 그다음 또 떨어지면 또 분할로 이렇게 매수해서 만약 여기 저점 구간 깨면은 그때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낮은 구간이니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얘를 일단 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넣어 놓고요. 그다음 대명에너지는 떨어지면은 볼 것 같고 대명에너지는 좀 이제 슬슬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얘를 관심 종목이 얘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이니까요. 화성 밸브는 좀 더 떨어져야 볼 것 같고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봤던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던 4개의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나왔으니까 떨어지게 되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관심 종목으로 볼 게 꽤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관심 종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HP, SP는 그냥 제 관점에서는 여기는 이제 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얘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좀 지울 거고 지우더라도 이런 박스권의 고점 한번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여기서 분할로 매도한 다음에 조금 놔둔 상태에서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돌파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익권일 거니까요. 얘는 이제 정리하고 세비캠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관점으로 봤었냐면은 4등분선 그어가지고 얘가 한 이쯤까지 오면은 여기 이런 양봉의 윗골이 달린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서서히 분할로 매수하려 했는데 벌써 이 윗구간 여기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와주더라고요. 이게 12% 넘는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 단기간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이게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이르다라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높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 종목 원래 뽑아놨던 거 잠깐 이야기하면은 태영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을 하네요. 지금 하락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간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위험하다 생각이 되는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뽑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종가 구간을 며칠 동안 이렇게 버텨줬다라는 겁니다. 이 버티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 잘 보시면 거래대금이 아예 없습니다. 만약 얘가 끝이 나려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 세력이 매도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하락을 해야 이 종목이 끝이 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일부러 개인들이 개미 털기 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좀 관심 종목들 좀 보다 보면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던 종목이 쉽게 이렇게 이 하락을 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발생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태영 로기스 이 정배울로서 지금 구간이 딱 120선이 맞물려 있죠. 여기 12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사실 겁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종목도 이제 보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저는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얘도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더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제 매수가 한 번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 종목이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지면은 아예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으로, 좀 떨어졌으면은 추가 매수하려 했는데 아쉽게 오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여기를 연속적으로 이제 목요일 날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 4등분선 이렇게 저점부터 해가지고 4등분선 그은 다음에 이런 낮은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부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그래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냥 올라갈 것보다 그냥 한번 리스크 차원에서 떨어지면은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수급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 투신이 이제 매도를 한 게 좀 눈에 띄는데, 사실 올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한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다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이렇게 페이크성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그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ST큐브 전에 도화 엔지니어링부터 보면은 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점 구간입니다. 이런 박스권의 저점 구간이고요. 이 저점 구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전한 구간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을, 여기 저점을 4등분선 그어가지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120선이 딱 맞물려 있죠. 이게 좀 잘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안 깨질 가능성이 꽤 크고요. 나빠 보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슈가 나오면은 한번 상승이 나오겠죠. 그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큐브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하는 종목은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거의 좀 크게 하락을 했죠. 25%, 마이너스 25%, 또 마이너스 20, 거의 30%, 거의 10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치면은 분명 일단 여기 위에서 샀던 사람들보다는 내가 가격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시나리오만 잘 짜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일단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 거냐면은, 저는 이 종목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여기 추가적으로 이게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단기간에 이런 기간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올 때 이 기간 조정의 저점 구간을 저는 그래도 세력이 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냐?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구나,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은 확실한 건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평소보다, 평소에 100만원을 매수했으면 한 50만원? 30만원 정도로만 이 종목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저점 구간이 이게 11,150원입니다. 11,150원이니까 이거를 일단 손절은 저는 한 1,950원으로 좀 볼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1,950원이 되고, 사실 이 1,200원, 12,000원 구간부터는 여기서는 그래도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1차 매수, 2차 매수 개념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반등 나오면은 진짜 크게 반등 쉽게 나옵니다. 10% 이런 거 쉽게 나오는 종목이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비중이 좀 줄어도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퍼센테이지가 좀 높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비중 줄여갖고 매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 됩니다. 여기 저점 구간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이 어딜지 잠깐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좀 지지와 저항 구간이 좀 맞닿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차적으로 또 지지와 저항이 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안 보이냐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12,200원, 그러니까 내일 어떤 가격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12,200원에 한 절반,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11,500원에 2차 매수한 다음에 1,950원 손절 잡고 한번 매매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딱 심플하게 매도는 이런 구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지지와 저항이 보이니까요. 14,400원 이것만 해도 한 13,900원에 팝시다. 이것만 해도 한 13% 먹을 수 있는 자리니까. 물론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몰빵이나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일단 얘를 적으면은 이렇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손절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비중도 줄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가 기입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내일 만약 매수가 되면은 바로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이 안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내일 갑자기 개파락하면서 우리 손절가를 바로 그러니까 시초가 개파락 시초가가 11,100원 밑에서 시작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일단 그렇고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심 종목을 이거 수정을 좀 하면은 종목들 총 5개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좀 내일도 이제 연휴 지나고 시작인데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본업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